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CNK비치 원작의 등대치기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스칸핀스키는 조국 폴란드를 떠나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등대치기가 되었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간다. 세월은 흐르고 그는 차츰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고 섬 밖으로는 나오지 않게 된다. 어쩌면 스칸빈스키 노인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에워싼 자연과 점점 깊이 통화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 하늘, 그리고 푸른 바닷물, 이 바위들과 등대, 누런 모래톱, 바람을 나는 돛대, 갈매기와 파도, 이 모든 게 나와 하나로 합쳐져 신비의 공동 영혼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스칸빈스키 노인 자신은 그 신비스러운 영혼 속에서 그 영혼과 더불어 살고 그 영혼과 더불어 자고 그 영혼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끔은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식량을 실은 연락선이 바위섬을 다녀간 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야 스칸빈스키 노인은 물건을 가지러 바닷가로 내려갔다. 이건 뭐지? 소포잖아. 이상하군. 나한테 소포가 오다니. 분명 잘못 배달된 걸 거야. 소포에는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고 겉봉에는 스칸빈스키 씨 귀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누가 나한테 소포를 보냈을까? 정말 궁금하군. 근데 대체 뭘 보낸 거지? 서둘러 소포를 풀자 그 안에서 책이 나왔다. 궁금하게 생각한 노인은 그 책 가운데 한 권을 펼쳐보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럴 수가. 세상에. 그의 손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마치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 책은 바로 노인의 조국인 폴란드 책이었기 때문이다. 고맙기도 해라. 근데 누가 이 책을 보내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노인은 한참 동안 발신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래. 분명히 거기서 보냈을 거야. 마침내 생각이 났다. 그가 등대지기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신문에서 미국 뉴욕에 폴란드 협회가 조직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노인은 부랴부랴 그가 탄 월급의 절반을 그 협회의 우편으로 기부했던 것이다. 바로 그 협회에서 노인에게 고맙다는 감사장과 함께 폴란드 책을 몇 권 보내준 것이었다. 이처럼 작은 무인도에서 조국의 책을 받아보다니,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이건 기적이야, 기적.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아득히 먼 곳에서 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무척 그리운 목소리가 물결에 실려 들어왔다. 눈을 뜨면 그 소리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아서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소포는 그 노인 앞에서 반나절을 햇볕만 쬐이고 있었고
그 위에는 꾸러미가 풀려진 채 책이 놓여 있었다. 또 어떤 책이 있는지 볼까. 이 책은 뭐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는군. 노인은 두 번째 책을 집어들었다. 이럴 수가. 내가 아주 좋아했던 시인의 시집이야. 내 조국 폴란드에서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지. 이 시인의 시집을 다시 읽게 되다니, 그것도 이 무인도에서. 노인은 벅찬 감회와 더불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시집을 펼쳐들었다. 그러자 그 고요한 섬에서 마치 무슨 엄숙한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때는 마침 평화의 정막 속에 하루가 저물어가는 석양 무렵이었다. 그 옛날 그때 나의 사랑하는 고향 리스토바여. 그대의 거룩한 모습 어찌 황금에 늘 비할 수 있을선가. 이는 오직 나만이 알고 내가 아는 마음속의 외로운 나그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그대 모습. 이제 붓을 들어 그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쓰노니 이 또한 그대 그리운 마음 때문일세. 여기까지 읽은 스캄빈스키 노인은 문득 읽기를 멈추었다. 글자가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산산이 부서져 목매이게 울음이 폭받치는 것 같았다. 말을 잃은 노인은 한참 동안 눈시울을 붉히다가 다시 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거룩한 여신, 당신은 나의 거룩한 동포와 아름다운 내 조국 강산을 지켜주소서. 나 그대에게 마음 다하여 바라노니 그 옛날 자비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행복에 넘치는 눈짓으로 바라보던 어릴 적 그 옛날 시절로 나를 끌어 데려가 주소서. 이제 그대의 기적으로 나를 그 영원한 고향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노인은 흐느껴 울면서 모래사장에 엎드려 버렸다. 치솟는 감정을 더 이상 견뎌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조국을 떠난 지 40년. 사랑하는 내 조국의 말을 들어본 지도 그 얼마였던가. 그런데 그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모국어가 제발 나를 찾아오다니. 이런 일이. 모국어가 바다를 건너 무인도에 있는 몸도 마음도 외로운 노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야말로 언제 대해도 반갑고 다정한 모국어였다. 노인은 마치 그 모국어가 무한한 조국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 엉엉 흐느끼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국어에 용서를 빌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노인은 모래사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바다 위를 날던 갈매기들도 노인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듯이 노인 곁으로 날아와 그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 때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머뭇거리더니 육지에서 가져다 준 음식들을 모조리 갈매기들에게 뿌려주었다.
갈매기들은 울면서 노인 옆으로 모여들었다. 노인은 다시 시집을 손에 들고 수평선 넘어 바다 밑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시를 읽기 시작했다. 자, 이제는 나를 데려가죠. 저 우거진 숲을 언덕으로, 저 푸른 초장으로 고향 그리운 나의 영혼을. 시집에 적힌 글자는 노을빛 속에 묻히고 말았다. 노인은 바위 위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오색 구름을 타고 그리운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숲이 보이고 맑은 시내가 보인다. 고향의 옛 산과 들이 옛날 그대로 보여. 모두들 나를 보고 묻는구나. 날 기억하세요? 나는 수피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어때요? 시내에서 고기를 잡으며 놀던 때를 기억해보세요. 다 기억해. 기억하고 말고 조금도 잊지 않았어. 매일 밤 꿈속에서도 이 숲을 바라보고 이 시내를 건너곤 했지. 내 고향, 바로 여기가 내 고향이야.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들도 산도 여기저기 다정하게 모여있는 마을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 읽고 밤이 왔다. 연희 때 같으면 등대불이 켜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스칸빈스키 노인은 지금 고향에 있는 중이었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고향 꿈을 꾸고 있었다. 창마다 불빛이 환한 집들. 나지막한 산도 그대로구나. 물방앗간 밤새 울던 개구리 소리도 들려오고 있어. 그는 언젠가 자기가 병사였을 때 고향에서 포초를 서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가 포초를 서고 있을 때 고향 마을의 산 밑에 있던 카페가 눈에 띄었다. 그 카페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떠드는 소리와 노랫소리, 첼로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허물며 들려왔다. 밤이 깊어갔다. 모든 집들의 창문에 불이 꺼지고 마을은 온통 밤 안개로 덮였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마음속에서 새벽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집집마다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풍경은 그야말로 폴란드가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새벽의 모습이지. 아름다운 내 조국, 사무치도록 그리운 조국, 바로 거기구나. 스칸벤스키 노인이 이렇게 고향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갑자기 노인의 귓가에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영감님, 눈 좀 떠보세요.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뜨니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의 뇌리에서는 고향에 대한 꿈이 채 거치지 않고 있었다. 영감님, 정신이 좀 드세요? 어디 괜찮으신 건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아닐세. 아니야. 아픈 데는 없어. 지금 등대불 때문에 야단 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야단이라니. 지난밤에 등대불을 켜지 않은 바람에 지나가던 배가 모래언덕에 얹혔어요.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뭐 큰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보나마나 영감님은 오늘로 파면당할 거예요. 파면이라고? 그렇다니까요. 어서 저 영상원으로 가보세요. 파면이라니. 노인은
파면이란 말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등대에 불을 켜지 않은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삼일 뒤 스칸빈스키 노인은 뉴욕행 여객선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는 가엾게도 파면을 당한 것이다. 노인은 요 며칠 사이 전에 없이 몰라보기에 수척해졌다. 앙상한 얼굴로 두 눈만이 움푹하게 파여 반짝이고 있을 뿐이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지. 단 하루라도 등대불을 켜지 않으면 파면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은 어쩔 수 없었어. 그렇다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나의 길인 거야. 이제부터 다시 정처 없는 방랑이 시작되는구나. 새로 시작하는 방랑의 길에서도 노인은 가슴에 모국으로 된 시집을 꼭 껴안고 있었다. 마치 큰 보물덩어리라도 아는 듯 혹시 뺏기지 않을까, 행여 잃지 않을까 가슴 저이며 그 시집을 가슴에 힘껏 부둥켜 안고 있었다. 모국어로 쓰여진 시집을.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C.N.K. 비치 원작의 등대지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스칸빈스키 노인과 마찬가지로 C.N.K. 비치는 폴란드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단편 등대지기의 주요 해설을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최성은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등대지기는 쉔케비츠가 오랜 망명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1882년에 미국에서 쓴 작품입니다. 등대지기에서 머나먼 타국의 등대지기로 일하던 주인공 스카빈스키 노인은 우연히 등대섬에 배달된 폴란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고향에 대한 뜨거운 향수를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노인에게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의 책이 바로 폴란드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미츠키에비츠가 쓴 빤 타데우시라는 작품입니다. 1834년에 발표된 빤 타데우시는 운문과 서사가 결합된 일종의 서사시로서 폴란드의 토속적인 민요 가락 속에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적 전통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폴란드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러므로 등대지기는 시엔케비츠가 선배 문인인 아담 미츠키에비치에게 바치는 일종의 오마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모국어인 폴란드어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일깨움으로써 나라를 빼앗긴 폴란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쉔케비츠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가장 존경하던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등대지기는 해밍웨이의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에 영감을 준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출연 손정아, 김세한, 김무규, 김호정, 이주희, 하성용, 김창렬, 김은아, 정영웅, 유승화,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C.N.K. 비치 원작의 등대지기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